어니스트 시프는 리암 니슨 주연의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주연과 장르에서 느껴지는 그윽한 기시감이 있죠? 나쁘게 말하면 클리셰 덩어리겠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관객들이 원하는 지점이 명확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영화는 단순한 킬링타임용이고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습니다. 이번 영화 또한 딱 그러한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 조금은 어설프거나 조금은 부족하죠. 다만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지는 건 영화의 출발 지점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화가 가진 소재가 깊게 생각한다면 개연성이 엉망일 수 있지만 영화적 허용을 더하고 이것저것에 상상력을 붙인다면 괜찮은 오락거리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첫 번째 아쉬움이죠. 7개 주에 12개의 은행을 털었고 그 금액이 900만 불에 달하는 희대의 대도. 하지만 그는 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자수와 훔친 돈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형량을 건 사법적 거래를 하려 합니다. 스케일도 있고 이후 전개의 폭도 다양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소재이죠. 법정 스릴러가 될 수 있고 케이퍼 무비가 될 수 있으며 스파이 무비의 형식을 띤 잠입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새로운 방향으로 갈등을 키울 수가 있었음에도 가장 뻔하고 안전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리암 니슨의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권총을 쥐어준 뒤 다 죽이라는 거죠. 테이큰에 이어 수십 번이나 반복되던 해결사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의 이미지가 이제는 닳아서 없어질 만큼 해왔던 거죠. 사실 이야기가 이러한 방식으로 갈 거면 앞선 소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도 영화의 중반부부턴 7개의 주 12개의 은행에서 900만 불을 털었다는 설정은 이야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죠. 다만 이러한 선택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상업감독의 의무는 자신의 작품을 가장 오랫동안 극장에 걸어야 하며 최대한의 관객을 불러야 하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안정성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요소를 넘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다만 이 영화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 2021년에서도 안정적인 방식이냐는 점에선 의문이 듭니다. 쉰들러 리스트, 스타워즈, 배트맨 비긴즈 등 수많은 작품에서 호연을 보인 그에게 제2의 배우 인생을 연 작품이 테이큰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맡은 브라이언 밀은 살인기술의 농축액이자 중년 간지의 끝판왕이었고 대사보다 행동이 앞서는 화끈한 액션은 테이큰의 가장 큰 장점이었죠. 게다가 그때의 액션 스타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모로 최적의 여건이라 생각합니다. 본 아이덴티티로부터 시작된 현실감이 중점인 액션 스타일은 카메라는 시종일관 핸드헬드로 흔들고 많은 컷을 확보한 뒤 짧은 시간에 컷 편집을 통해 공간감은 상실케 하고 높은 속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액션 합보다는 그 상황에서 주는 분위기가 중심이 되고 환갑의 나이인 리암 니슨은 당대의 액션 스타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다릅니다. 존윅과 아토믹 블론드, 킹스맨 등 요 근래 호평을 받은 액션 영화들은 컷을 최소화하고 테이크를 길게 가져가려 합니다. 이전과 달리 액션의 합에서 나오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죠. 말 그대로 현실감보다는 영화를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이른을 앞둔 리암 니슨에겐 썩 좋지 못한 상황이죠. 이 영화의 액션 또한 많은 컷을 가져가지 않다 보니 리암 니슨 옹의 둔탁한 몸짓이 관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됩니다. 대부분의 액션 합 또한 팔 꺾기, 야구 빠따로 후리기, 발로 차기 등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설정되어 있죠. 사실 폭력을 통한 어떠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액션 자체에서 오는 재미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럴 거면 굳이 이런 방향으로 전개를 했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충분히 이야기에서 재미를 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의 아쉬움은 바로 악역에 있습니다. 악역의 카리스마가 너무 부족해요. 시종일관 멍청한 선택만 하죠. 악역의 역할은 주인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악역으로서의 매력이 부족하더라도 주인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방해하고 어렵게 한다면 이야기는 굴러가게 되죠. 반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악역이 주인공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당연히 불가능입니다.
설정에서부터 실패했어요. 리암 니슨의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관객들은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요 10년간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화의 악역은 어떤 사람인가요? FBI 직원입니다. 그것도 수장급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위치의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월급에 시달려 증거로 제출해야 할 돈을 훔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설정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리암 니슨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외적인 설정을 다 버리고 영화 내적으로만 봐도 리암 니슨은 해병대 출신의 파병을 다녀온 폭파 전문가입니다. 12개의 은행을 털 정도로 강심장과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죠. 힘의 균형이 맞아야 영화가 팽팽하고 보는 순간만큼은 예상이 안 될 건데 목적의 난이도가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 수준이니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쉬움은 두 번째 아쉬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인공과 악역의 대결 구도가 너무 쉽다 보니 영화적 갈등 지점이 주인공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 다방면에서 나와요. 이 영화는 악역끼리도 갈등하고 악역과 그 상관과도 갈등하고 악역이 자신의 가족을 걱정하며 자신의 해온 행동과도 갈등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의 밀도가 너무 낮아요. 리암 니슨의 액션을 보러 간 사람이 대부분일 건데 정작 그 빈도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당연하죠. 너무나도 센 리암 니슨과 멍청한 선택만 하는 악역 둘을 붙여두면 영화는 30분 내로 끝날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야기의 방향을 전환해서 주인공의 목적을 재설정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최초의 목표를 고수하죠. 뭔가 새로운 생각을 거부하고 기존에 했던 걸 어떻게든 반복하려는 아집처럼 보이더라고요. 평범과 부족이라는 단어 사이에 고민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장르성, 캐릭터, 시나리오 등 여러 부분을 되새김에도 기억에 남는 게 잘 없더라고요. 다행히 리암 니슨의 근래 작품 성적을 잘 알기에 큰 내상은 피했습니다. 다만 저물어가는 스타의 모습이 아쉽더라고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